대구가 핫바지냐, 콘크리트도 뿔났다라는 얘기입니다. 5월 9일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심은 보수 지지층,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TK 지역에 선거판에 모든 눈과 귀가 쏠려 있는데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저희가 대구 경북 취재본부의 이건효 본부장 직접 연결해서 한번 민심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예, 대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속보 때문에 좀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이 대구가 투표를 아예 안 하겠다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맞습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 겉으로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유권자를 볼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속으로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이 충격과 혼란 이후에 뚜렷한 이 어떤 나침판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투표를 아예 안 하겠다. 마음에 드는 어떤 후보가 없다. 이런 말을 하지만 예. 이제 이게 과거 일이 되면서 그럼 TK에서는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TK 지역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냉정한 좀 무관심이랄까. 그런 분위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대구 서문시장에서 홍준표 지사가 대선 출마를 했는데 네. 대구 시민들의 반응이 참 궁금한데 어떻게 마음이 좀 기울던가요? 어떤가요? 홍 지사가 그 서문시장에 출마한 이후로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 지사의 어떤 인지도가 기본적으로 높은 데다가 예. TK 쪽에서 이렇게 어떤 뚜렷한 어떤 지지 후보가 없는 막연하고 답답한 구석을 좀 긁어주는 효과, 어떤 그런 효과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얼마만큼 더 확장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지사인 홍준표 경남지사와 그다음에 김관용 경북지사, 이 경남북지사의 대결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요. 예. 김관용 지사 쪽에서는 광폭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구미의 고향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고 예. 지금 이 시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홍준표 지사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결국에는 한국당에서 어떤 이 보수 어떤 기반으로 하는 그 후보는 김 지사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TK 지역의 기반이 튼튼하지만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그거는 앞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김 지사 측의 어떤 그렇군요. 전략입니다. 이건효 본부장님, 저희가 이제 주제로 잡았던 게 이제 콘크리트도 좀 뿔났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콘크리트가 뿔나고 화나긴 했지만 바뀌진 않았다라는 거네요. 바뀌지 않았다기보다는 제가 이게 오늘 전화 연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이제 어떤 TK 쪽에서는 묻지마식 투표는 이제 안 된다. 아, 이제는 묻지마 투표는 없다. 네. 대신에 개방적인 어떤 공개 경쟁의 어떤 TK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대선 주자 여야 가릴 것 없이 TK 지역을 방문하고 이런 걸 보는 TK 지역 유권자들은 예. 이제 그 옛날처럼 무조건 어떤 특정 후보를 선택하는 이런 거에 좀 넘어서서 지역 발전이라든가 국가 발전 이런 데에서는 좋은 후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고도의 저울질이라 할까요? 그것은 좀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표심도 확실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구 민심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건효 대구 경북 취재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에 전해드렸습니다. 예, 대구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근데 이제 아까 홍준표 지사 얘기를 이건효 본부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대구도 그렇고 일주일 사이 6%포인트 올랐다는 건 민영 선생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홍준표 지사가 이제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이렇게 출정식을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은 했지만은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양쪽에다가 어떤 양비론으로 또 접근을 하면서 그리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아주 높은 나름대로의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서, 보수 후보에 비해서 높은 인지도를 10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며칠간 이렇게 뛰다 보니까 그러면서 트럼프식의 막말도 약간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정말 어제 나온 조사에 놀랍게도 홍준표 지사가 거의 10%대에 근접할 수 있는. 아직은 안 됐는데 이제 가까이 갔죠. 거의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정도 9%대 지금 지지율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은 오히려 황교안 대행도 사실은 9% 10% 하다가 15%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 쪽 후보에서는 아주 그 단연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앞서는 그런 후보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이제 쫓아가는 김진태 의원이나 다른 후보들도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근데 홍준표 지사가 워낙 호불호가 좀 강해서 홍준표 지사가 과거 했던 발언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선어해. 내가 트럼프처럼 그래 무대뽀로 이야기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대뽀로 이야기해도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 치는 참 그 이야기하는 게 불쾌합니다. 어느 언론사죠? YTN입니다. 그 치는 이야기하는 게 참 불쾌합니다.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누가 브로커하고 놀아놨단 말입니까? 놀아놨다면 습니까? 지금 뭐라고 지냈습니까? 총리하고 브로커처럼 그래 어울려 골프 친 일 없다 이겁니다.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놨잖아요 골프 치고. 언제 놀았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난 답변을 하잖아요. 지금 어린이 속에 있고 기자님 무슨 사과를 합니까? 앞으로 질문하실 때 제대로 공부하시고 제대로 근거를 갖고 질문하십시오. 그거 참. 없는 사실을 갖고 또다시 뒤집어 씌우면 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합니다. 예, 뭐 앞선 전화 연결에서도 시원하게 속을 긁어주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좀 도가 지나치다는 분석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이번 대선이 좀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짧은 기간에 또 이제 홍준표 지사는 뒤늦게 합류했지 않습니까? 일단 고등법원에서 일단 지금 무죄가 난 다음에 뒤늦게 합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존재감을 아주 최단 시간 내에 빨리 올리는 방법. 그 방법은 결국 이렇게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막말이다. 이런 걸 통해서 일단 관심을 끄는 데는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지금 반기문, 황대행,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를 이어지는 여권의 어떤 후보 그렇죠. 중에서 일단 급속히 이제 그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 경선을 보면 1차에서 보면 거의 한 46%를 이제 홍 지사가 얻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홍 지사의 전략은 성공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이제 확장성을 가지냐 그 문제일 겁니다. 사실 뭐 10%, 15%까지는 얻을 수가 있겠지만 예.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사실 나머지 부분도 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제 홍준표 지사에게 있는 저런 어떤 이미지, 과연 그걸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왜냐하면 참 달콤한 사탕 같지만 나중에는 이빨이 썩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달고 한데 결국 몸에는 좋지 않는 이제 그런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TK 민심 현장 연결해 살펴봤습니다.